험난한 과정을 통해서 한국에 정착한 탈북민들의 한국에 대한 첫인상은 어땠을까요? 오늘 생생토크에서 살펴봅니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매주 전해드리는 RFA 자유아시아 방송의 생생토크입니다. 지난주 동남아 제3국에서 만났던 탈북민 13명이 무사히 한국에 정착했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이들이 무사히 정착했다는 소식에 많은 응원들이 이어졌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못다한 이야기, 이번 주 그들과 동행했던 노정민 기자와 함께 얘기 나눠봅니다. 노 기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가장 눈에 띈 변화는 뭐였습니까? 예, 역시 가장 큰 변화라고 하면 역시 외모의 변화가 아니었나 싶어요. 네. 제가 현지에서 그분들 뵀을 때 아마 오랜 그 탈북 여정 때문이었는지 많이 지치고 힘들어 보였고 또 모습도 많이 초라해 보였는데 지금은 대한민국에서 그 모습을 그 사진을 찍은 모습을 보니까 뭐 여성분들은 이제 화장도 예쁘게 하시고 네. 남성분들은 머리도 아주 요즘 현대 스타일에 맞게 아주 세련되게 가꾸시고 하셔서 외모적으로 일단 많이 달라졌다 이런 걸 느낄 수가 있었고 또 제가 전화 통화를 하면서 이제 목소리를 듣지 않았습니까? 이분들이 이제 마음이 편안해서 그런지 참 밝고 목소리도 매우 좋았다. 이것이 아마 이제 가장 큰 변화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그때가 작년 뭐 가을 정도였죠. 예, 10월이었습니다. 네. 그때 그들이 동남아 3국에서 밀입국을 했다라고 네. 경찰서에 이제 자수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헤어지셨죠. 예, 맞습니다. 네. 그 이후에 이제 탈북민 13명은 한국에 들어가게 됐는데 네. 그 과정도 좀 설명해 주시죠. 예, 저도 궁금해서 당시 그 13명 중에 이제 한 분과 전화 통화를 하면서 당시가 어땠냐라고 제가 좀 물어봤는데 이제 밀입국을 자수하기 위해서 경찰서로 찾아간 이후에 네. 경찰서에서 약 한 일주일 정도 있었다고 해요. 근데 그 경찰서의 그 이제 사정은 뭐 그렇게 썩 좋은 형편은 아니었다고 하는데 그래도 그 안에서 한 일주일 가량 지내다가 이제 이동을 해서 이제 추방 재판을 받고 이제 이민국 수용소에 수감이 됐다고 합니다. 네. 근데 그 안에서도 상당히 많은 탈북자분들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대한민국으로 오기 전까지 그 앞에 그 탈북자분들이 먼저 가는 것을 좀 기다리기 위해서 좀 그곳에서 오랜 시간을 체류했다 이런 소식도 전해줬거든요. 근데 한 가지 이제 재미있는 내용은 저희가 그 헤어지기 직전에 이분들이 하루만 더 좀 머물면서 좀 음식도 좀 더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좀 쉬시다 가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을 드렸더니 하루라도 빨리 대한민국에 가고 싶으니까 경찰서에 오늘 밤 바로 가겠다 이런 이야기 하셨거든요. 근데 막상 들어가 보니까 그 경찰서 안에 그 이제 사정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그때 그 말을 좀 들을 걸 그랬습니다. 나중에 이런 우스갯소리의 여담을 좀 들려주기도 했습니다. 네. 경찰서에 있다가 수용소로 갔고 네. 그리고는 이제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왔을 거 아닙니까? 네. 자, 한국에 비행기가 도착했을 때 네. 그때 심정 어땠을지 참 네. 궁금하네요. 그러니까 저도 비행기를 타고 어디를 가게 되면 그곳에 도착했을 때 그 비행기 창문으로 그 땅을 내려다보게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도 이분들에게 한번 여쭤봤어요. 그 비행기 창문을 통해서 내려다보는 그 대한민국 땅을 봤을 때 그 느낌이 어땠냐. 그러니까 거기 그 계신 그 13명 모두가 정말 내가 그토록 바라던 대한민국에 드디어 도착했구나. 그런 벅찬 감격에 뭐 눈물을 흘리시는 네. 분들도 있었고 너무 좋았다. 이게 꿈이냐 생시냐 뭐 이런 표현을 하시기도 하셨는데 아무튼 그 대한민국에 도착했을 때 그 감동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한 가지 이분들이 또 잊지 않는 것은 물론 그 중국을 거쳐서 동남아시아 제3국에 도착할 때까지는 인권단체의 그 나우의 도움이 컸지만 또 그곳에서 대한민국 오기까지는 역시 대한민국 정부의 또 노력과 또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겠느냐. 그래서 대한민국 정부에도 참 감사하다 이런 이야기도 좀 전해줬습니다. 네. 북한을 탈출해서 한국까지 오는데 도왔던 그 인권단체 네. 그리고 한국 정부의 네. 도움과 지원으로 무사히 이제 한국에 정착해서 네. 그동안 꿈꿔왔던 이제 한국 국민으로서의 네. 새로운 삶을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려운 점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이죠. 그 이 13명 분들 중에서는 그동안 헤어졌던 가족을 만난 분들도 있을 거고 네. 오히려 가족과 헤어져서 홀로 이제 정착하게 되신 분들도 있거든요. 당연히 이제 낯선 땅이기도 하니까 이곳에 정착하면서 매우 어렵고 또 외로움도 많이 느끼실 거고요. 또 제가 그 13명 중에 한 분과 좀 길게 통화를 좀 해봤는데 어떤 점이 가장 어렵냐라고 물어보니까 일단 언어적인 면에서 좀 잘 이해가 안 된다 이런 네. 이야기를 좀 해줬습니다. 네. 뭐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들으니까 이제 주변 분들이 많이 이제 도움을 줬다라는 이야기도 하고 또 북한에서 공부를 전혀 못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다시 새롭게 배운다는 것 자체가 매우 어렵잖아요. 또 제가 접촉한 한 두 분 정도는 또 수술을 받거나 이제 병원 진료를 다니신다고 해요. 아무래도 북한이나 이제 오랜 탈북 과정에서 일단 몸이 많이 상하셨기 때문에 그런 건강상의 문제도 좀 어려움이 아니겠느냐 이제 이런 좀 생각을 했습니다. 네. 네, 어려웠던 점들 말씀해 주셨는데 네. 또 아무래도 새로운 곳에 정착했으니 네. 새로운 것도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신기했던 네. 뭐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제가 직접 통화했던 그 20대 초반의 그 남성분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 와서 처음으로 그 휴대전화를 사용하게 됐다고 해요. 근데 자기가 그 한국 그 휴대전화를 보고 너무 놀랐다고 합니다. 할 수 있는 기능이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뭐 게임도 할 수 있지만 뭐 검색도 가능하고 자료도 찾아볼 수 있고 인터넷이 되니까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세상이었다 이런 이야기도 해줬고 정말 이 대한민국에 와서 겪어보니까 또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내가 살았던 북한이라는 곳이 얼마나 많이 뒤처져 있구나. 다른 나라와 비교하지 못할 만큼 낙후돼 있구나. 이런 것을 새삼 깨닫게 됐다. 이런 이야기도 좀 전해줬습니다. 노정민 기자의 그 감에도 얘기했는데 네. 취재 과정에서 제일 어려웠던 점, 네. 현장에 또 직접 가서 취재도 하셨는데 네.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정말 이건 좀 어려웠었다. 네. 뭐가 있을까요? 제가 현장에 가긴 갔습니다만 이분들을 과연 만날 수 있을까 없을까 그 확실치 않았다는 점이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굉장히 좀 어려웠던 점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직접 현장에 가보니까 이분들을 무조건 만난다는 약속이 없었거든요. 워낙 그 지역의 광범위하고 넓었기 때문에 이분들이 어디로 이제 강을 건널지를 몰랐던 거예요. 다행히도 이분들을 그 현장에서 만날 수 있었다는 거, 그리고 이분들과 함께 동행할 수 있었다는 게 지금 생각해 보면 참 다행스러운 일이기도 하고 참 어려웠던 일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한국에 무사히 정착해서 제2의 삶을 살기 시작한 탈북민 13명, 그동안 꿈꿔왔던 그 삶, 제대로 멋지게 잘 사시길 빌겠습니다. 노정민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